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음악 아닌가요? 아무튼 세계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겠다고 속도 냅니다. 그런데 돈줄로 공영방송 언론을 압박한다는 비판 이어지는데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 모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슴 뛰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세계에서 모신 방송 대표단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핀란드 대표 따루.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과 교육의 선진국 핀란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터키 말고요, 러시아 대표 일리아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대표 지성입니다. 언론계 해박합니다. 이분 언론 기사를 저보다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요, 항상 놀랐습니다. 일리아의 직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독일 대표 니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 니키 기대가 큽니다. 일단 기대가 커요. 정철훈보다 기대가 많이 크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미디어 기자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철훈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튀르키예 대표 선수입니다. 이 튀르키예 대표 선수인데 이분은 방송인이라고 하고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언론인입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자, 알파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튀르키예에서 왔지만 한국인의 정신을 갖고 있는. 알겠어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알파고가 이름이 알파고니까 다 아는 것 같죠? 네, 많이 압니다. 네. 네. 아니에요. 이거 다 언론 코스프레이고요. 조절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자, 방송 언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알파고는 좋은 기자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요, 한국 언론, 한국 기사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한테 매운맛을 시키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도 왔는데 그리고 예쁜 여자분들도 있는데 스말하면 좀 별로 영향이. 지적인 분들만 모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알파고가 먼저 시작해야지. 왜 무서워? 무섭죠. 왜냐하면 저 이제 알파고의 지식램프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니까 구독자들 빠질까 봐 걱정을 해요. 그래요? 네. 비자는 상관없죠. 비자 기여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쫓겨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따로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저희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너무 좋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핀란드에 들어간 지 몇 년 됐는데요. 네. 거기서 딸들을 키우며 네. 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도 한국 기자들을 계속 보다가 사실 좀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뉴스를 끊은 지 좀 됐습니다. 좀 됐어요? 네, 저 잘 모릅니다. 지식인들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뉴스를 좀 끊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래도 수능 뉴스는 막 들리죠. 그러면 그렇지. 볼 수능 못 수능 다 들었습니다. 다 알죠. 네. 한국은 이 교육의 진심이잖아요. 그죠? 교육에 너무 교육에 매달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죠. 니키? 저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교육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뭔가 학사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점점 이렇게 많은 교육도 뭔가 요구하는 것 같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리아? 네, 요즘은 어떤 관심사,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일로 바쁜 것도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책을 만들려고 이제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작가 활동. 지식인들입니다. 방송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튀르키예는 신뢰도 좀 떨어지죠. 방송도 그 국영 방송.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국영 방송뿐만 아니고 일반 사립 회사들도 다 진정부 언론 그 기업들이 인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눈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기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구독수 너무 많고, 이제 오히려 튀르키예 국민들이 그 공영 방송국이나 아니면 신문지를 이제 안 보기가 시작했어요. 왜냐면 거의 이제 몇 번이나 실험을 해봤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다양한 신문사의 그 앞 표지가 있잖아요. 다 똑같이 나와요, 거의. 왜냐면 대통령실에 속하는 그 정보 홍보실인가, 거기서 이제 오더가 내려서 공영이든 아니면 사립이든 방송들이, 신문들이 그걸로 쫙 나오니까 국민들 이제는 대안의 길을 찾고 있죠. 러시아도 비슷하죠. 거기다 전쟁까지 치르고 있으니 거의
거의 비슷해요. 네, 터키랑 비슷하고 국영도 네. 민영도 방송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친정부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얘기가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친정부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유튜브나 네. 아니면 어딘가 인터넷을 통해서 독립 미디어를 파야죠. 그러면 텔레그램.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네. 독일은 언론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 기자들 공부도 많이 하고요. 독일 공영방송의 그 신뢰도 좀 높죠. 네. 높고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설문조사 하더라고요. 이런 공영방송 네. 계속 있어야 되는지. 네. 근데 85% 찬성했대요. 독일에서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런 정치에서부터 독립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 85%는 대단하네요. 세금 내죠, 공영방송에?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해드릴게요. 네. 스포되면 안 되니까. 이따가 얘기한대. 자,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핀란드는 사실 이번에 6월에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네. 세계 1등이에요. 네. 너무 재미없죠. 핀란드 항상 이것저것 1등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핀란드 공영방송 뉴스를 믿는 비율이 87%고요. 대한민국 공영방송인가 하여튼 방송 대체로 28%라고 나왔습니다. 신뢰도는 낮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포함해서 69%가 그냥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없는 나라죠. 재미없다고요? 정철은 기자. 예. 전 세계 공영방송을 한번 이렇게 훑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핀란드에서 공영방송 신뢰도 굉장히 높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ARD나 ZDF 같은 공영방송사 신뢰도가 높은데 네. 알파고 씨 말씀하신 것처럼 튀르키예의 경우는 공영방송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튀르키예에선 제일 높은 신뢰도의 방송사가 폭스입니다. 폭스 TV.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생긴 회사이니까 정부의 눈치를 안 봐요, 거기는. 거기는? 네.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네. 지금 일단 공영방송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청취자분들께서 공영방송이 도대체 뭐냐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방송이 크게 이제 국영, 민영, 공영으로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국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나 이 정부 정책만 이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송을 국영 방송이라고 하고요. 예. 민영 방송의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 방송은 독립적으로 수신료 같은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익을 위해 방송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니키?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돼 이제. 자 그래서 수신료는 어떻고 독일 방송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냥 공영방송 수신료 되게 독일에서 좀 안 좋은 이미지 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 2013년까지는 그래도 집에 뭐 TV 있어야 내는 그런 수신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도 써야 내는 수신료 있었는데 2013년 이후로 이제 집 소유한 사람 아니면 어디 세입자로 사는 분들 다 내야 돼요. 다 내야 돼요? 세금이니까. 네, TV 안 봐도 TV 없어도 내야 되고 라디오 안 들어도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 갖는 사람 진짜 많아요. 세금이니까 세금 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마 그 전에는 좀 달랐으니까 이제 원래는 뭐 그냥 내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싶은 사람 냈으니까 그때까지는 불만 없다가 이제 갑자기 모르는 사람 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안 내면 또 이제 정말 감옥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거만. 아 그래요? 네. 세금 안 내면 달세잖아요. 달세라면 감옥 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논리가 간단해요. 튀르키예는 뭐 잘못 안 해도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옥 가는 거는 이제 그 일상생활이에요. 우리의 치료 활동이고. 아니 튀르키예를 지금 모셔다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건지 똑바로 해주세요. 네, 자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가 있었죠. 이제 전기세 2%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기세 2%인데 이제 말이 많았어요. 네. 내가 안 보는데 왜 나한테 그 2%를 거대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공영 방송이 TRT이거든요. 네. 한국은 이제 KBS고 K본부. 네. 튀르키예는 이제 TRT였는데
TRT에서 어떤 시트콤이 있는데 그 시트콤 한 회차가 이 주제만 다뤘어요. 아, 네. TRT에서 반영됐는데도 그 안에 있는 이제 주인공이 나는 방송을 안 보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지 해서 방송국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이제 부장님들 찾아서 나한테 세금을 받지 말라. 재밌네. 이걸 좀 따지고 있었어요. 네네. 그 방송국 안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네. 2년 전에는 폐지됐어요. 이제 수신료 안 받아요. 그래요? 수신료 이제 안 받습니다. 튀르키예는 수신료 안 받습니까? 네, 이제는 안 받아요. 그럼 그럼 공영방송에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돈이 이렇게 따로 주니까. 네. 그렇죠. 수신료를 안 받고 정부에서 세금을 준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달라지는 건 뭔가 없는데 이제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느냐 아니면 중간에 국민을 꽂아서 주는 거냐의 이제 차이죠. 알겠어요. 거쳐서 준다. 꽂아서. 거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가 튀르키예랑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가 이제 수신료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마크롱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프랑스 내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 그렇군요. 어떻게 정부가 보셨어요? 직접 돈을 주기 때문에. 자, 니키. 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새 시청률도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막 넷플릭스도 많이 확산되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런 방송을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뒤에는 실버 버튼하고 골든 버튼도 있는데 왜 굳이 그냥 공영 수신료 억지로 내야 되는지. 이것도 좀 비싸게 하거든요. 튀르키예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아니 2% 예를 들면 이번 달 우리의 전기세가 한 10만 원 나오면 그러면 2,000원이에요. 독일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독일에서 한 달이 25,000원이에요. 25,000원? 오, 근데 그게 많이 좀 비싸긴 하잖아요. 아마 독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쌀 겁니다. 수신료는. 그래도 공영방송의 그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좀 약간 방금 전에 이 두 명이 말씀하시는 걸로 반대로 야당이 밀어붙였어요. 야당이 일부러 왜 밀어붙이냐면 어차피 공영방송국이 여당의 목소리만 내는데 그러면 국민이 수신료를 내야 되냐. 그래서 아싸리 다 우리는 내지 말자 해서 야당이 밀어붙여서 수신료가 배제된 거예요. 네, 알겠어요. 비속어를 좀 쓰지 마세요. 여기는 공영방송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에는 이제 실버 버튼 보여가지고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핀란드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핀란드도 옛날에 독일처럼 이제 그 집에 가구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으면 내야 하고 없으면 이제 안 냈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가 신청해야 되니까 안 낸 사람도 많았어요. 저도 사실 학생 때 돈이 좀 없어가지고요. 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징수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혹시 TV 소리가 들리느냐 이렇게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2013년부터 이제 세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보다 훨씬 저렴해졌어요. 그래요? 그 전에는 거의 40만 원 정도를 내야 했었는데 40만 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그 최대한 163유로인데요. 그거 한국 돈으로 한 23만 정도인데요. 근데 그 2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아예 안 냅니다. 그리고 소득에 비례해서 그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23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공영 방송의 질이에요. 양질의 콘텐츠예요. 저도 처음에 사실 반대했거든요. 처음에 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목적제 그 방송세를 내야 되니까 좀 나도 안 보는데 그런데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소수들을 위한 예를 들어 저희 두 딸은 핀란드 어린이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 제작을 하니까.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좋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다른 소수 집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로그인 없이 무료로 생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얼마든지 되고요. KBS 사이트보다 훨씬 나아요. 사실. 한번 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볼만 없습니다. 그런데 출연하셔야 되는데 많이 까지 마세요. 아니요. 자,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데 KBS는 2,500원이고 여기는 23만 원이다. 여기까지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원이 달라요. 자, 1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러시아는 지금 여기 계신 분 나라보다는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 없어요.
다 국영 아니면 민영인데 국영은 이제 말 그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이고 민영은 원래 처음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부터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거의 다 사들여서 거의 대부분 다 TV에서 나오는 방송들은 대부분은 다 국영이에요. 근데 국영은 모든 게 이제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돈이고 사람들은 뭔가에 넣는 게 없어요.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간 게 없고 나라 세금으로 그냥 나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좀 언론의 자유가 조금 중요한데, 네, 좀 정부 비판하거나 푸틴의 전쟁을 비판하거나 그런 언론의 목소리를 듣기는 전혀 제로 당연히 안 되죠. 그 얘기하면 막 독타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유, 그거는 무서워라. 국영 방송에서 당연히 친정부 입장만 밝히는 거죠. 그래도 비판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인터넷에서요. 아, 그렇습니다. 네. 노바야 가제타 같은. 노바야 가제타는 노벨상을 일단은 방송사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이고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네, 인터넷 언론사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거고 방송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TV 앞에서 TV를 켜고 보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아까 저기 따로 씨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거다. 근데 사실 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흔들리지 않는 재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KBS 같은 경우는 이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이 46% 정도입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광고나 다른 수익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BBC 같은 경우는 75%가 수신료 수입이고요. 독일의 ARD ZDF는 8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수신료가 제대로 된 콘텐츠 만들려면 수신료가 이 재원 구조에서 비중을 좀 높게 차지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그렇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언론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길은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 기업과 손잡고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과 손잡고 거기 방송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민영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공성, 사회 정의 그리고 사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니키 더 얘기하세요. 니키한테 지금 발언권을 다 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 얘기나 하시면 돼요. 언론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그냥 공영 방송 중요하다고 85% 정도 생각한다는 그런 뉴스 봤을 때는 좀 놀랐어요. 좀 훨씬 낮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또 항상 좀 극단적인 그런 정치적인 의견 갖는 분들은 그런 공영 방송 별로 안 좋게 봐요. 이제 그래도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극단적인 거 그래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사실 그렇게 우파 좌파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85%까지 공영방송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파 좌파 이게 또 연립정부가 생기면서 정권이 좀 진보한테도 가고 보수한테도 가죠. 그 독일에서는. 근데 이 정권이 바뀌면 언론 정책이 막 이렇게 바뀝니까? 갑자기 이렇게 수신료를 주지 말자, 세금 주지 말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네, 한 번도 없었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냥 공영방송은 그대로 가나요? 네. 안젤라 메르켈 이모님이 지금 15년 동안 거기 계셨잖아요. 뭐가 정권이 바뀌어요? 또 같이 갔어요. 그 이후에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네. 튀르키예는 지금 에르도안이 몇 년째입니까? 안젤라 메르켈보다 몇 년만 추가해요. 몇 년만 추가 봐야 돼요. 지금 독일의 지금 정치 체제하고 튀르키예 정치 체제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래 앉았습니다. 마틴 이모가. 자, 의견 좀 들어볼까요? 정정자님께서 우리도 폐지하고 나라에서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런 구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은요. 김정학님, 국민의 방송이라면 공영방송이라면 정부의 간섭이 없어야 됩니다. 얘기하고 김희영님, 공영방송 없으면 소수를 위한 콘텐츠 제작 민영방송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윤석진님, KBS는 ZDF처럼 국민에게 신뢰받고 있나요? 신뢰부터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 언론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 언론은 어떻더라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일리야?
많죠. 저는 아무래도 이런 뭐 경제, 사회,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은 편향적인 언론사도 많고 뭔가에 대립이 되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한 이슈, 한 사건이 좀 다르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의 중립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의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언론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자기 권력을 발휘해도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을 항상 유지하는 방송사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니키는? 근데 저는 사실 한국 뉴스 잘 안 봐요. 한국 뉴스 언론이랑 그런 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뉴스 보면 보통 독일 뉴스 보거나 미국 뉴스 많이 보긴 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좀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사실 그거 외국 뉴스도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네. 사실 한국어로 그거 다 읽는 게 조금 불편해서. 한자 성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네. 독일 언론이 보는 한국, 독일 언론이 보는 한국 언론, 한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독일 언론을 통해서. 근데 되게 사실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중립적인 것 같아요. 중립적이다. 그냥 딱 팩트 그대로만 보도하는. 독일 언론에서는. 네네. 근데 독일에서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네네네. 어떤 쪽을 좋아합니까? 그건 사실 항상 독일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독일에는 모든 변화 좀 많이 느리거든요. 네, 법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새로운 변화 일으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법 약간 장애물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의 변화 되게 빠르고 막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막 특히 기술 같은 거. 근데 그게 독일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니키한테 제가 말씀 많이 부탁드린다고 계속 발언 꺼내주셨잖아요. 니키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인사하고 우리가 지금 교육 문제, 수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다 교육 문제는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 얘기, BTS 얘기는 또 할게요. 자, 니키 먼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발병 나요. 그렇게 여기서 그냥 가시고 그러면. 근데 그 얘기는 아시죠? 아니요, 물론 가세요. 근데 아까 자기 니키 씨와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듣고 생각난 얘기인데요. 따루가 이어갑니다. 네, 그 핀란드도 사실 옛날에 이게 지금 수신료가 따로 없고 그냥 세금으로 걷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5년 동안 논쟁하고. 그렇죠. 일단은 그거 우리 바꿔야 되겠다.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다. 이제 또 디지털화 시대도 오고 있으니까 이 방식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결국 이제 이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될 때 국회의원 거의 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오랫동안 토의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뭐든지 이번에도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갑자기 잘 생각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언론 정책이 막 이렇게 바뀌고 180도 변하고. 선배님 그건 항상 우린 정권에다가 너무 책임을 지면 안 되고 기자들 중에서도 나 기자인데 나의 좀 약간 색깔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기자로서 이 국민이 나의 손님인데 나도 하나의 가게 주인이고 내가 쓴 기사가 나의 이제 상품이고 그럼 나의 모든 상품이 진보든 보수든 다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을 보면 그 이제 이름이 있는 기자들 아니면 이름이 있는 방송들 무조건 색깔이 묻혀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색깔이 없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시청률도 잘 나오는 무슨 점인가 국내 정치 방송이 없어요. 무조건 색깔이 묻혀 있어요. 이것이 좀 약간 사실은 기자들끼리 이제 정권이랑 무관하게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정권에 따라 그렇지만 언론 기자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따루 씨가 또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핀란드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수신료,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재원을 바꾸는 방식,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이냐. 이 방식을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하셨다고 5년 했고요. 동안 했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서 결국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거의 뭐 만장일치에 가까운 근데 지금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그 중복 투표가 가능했던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 정부가 지금 시행령으로 이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뭐 100% 선하다,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할 때는 핀란드처럼 긴 시간 동안 사회적인 수기를 거쳐서 사실 입법부에서 이거는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방송법에 결국 방송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또 좀 뭐랄까요? 급작스러운. 예, 이건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너무 진지했나요? 아니요, 조금 너무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예.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나 얘기해서 혼란이 되지 않습니까? 공교육 강화라는 절대 명제, 바른 소리예요, 옳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툭 튀어나와서 논의가 없는 가운데 툭 튀어나와서 이게 뭐지 이렇게 당황해하는 국민들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언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알파고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색깔이 묻지 않는, 그러니까 좀 불편부당한 언론. 사실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공영방송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는 색깔이 없어요. 불편부당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진실의 주진이 편에서 방송에 이제 색깔이 없지만 주진이 기자의 친구들의 색깔이 있어가지고 안 친해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라니까. 자, 일리야. 네. 요새 한 1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를? 나날이 뉴스를 덜 보게 되는 그래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정치나 뭐 이런 건 뉴스를 언론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보고 이렇게 그거 토론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답답해서 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파고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최근 1년 아니고 지금 한국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한 번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나라도 없고. 한국이 뭐 최근 1년 안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에 있는 정치 이제 싸움이 두 개의 정치 세력 사이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또 다른 정치 세력도 아닌데 그냥 세력이 한국에 있는 한 정치 세력이랑 결탁해가지고 새로운 정치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60년대 이후로부터 있었던 한국 정치 안에 있었던 그 판이 확실히 2022년 이후로부터 완전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60년대 80년대 프레임으로 오늘날을 우리가 분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치 지형도 달라지고 아예 판이 달라졌다. 따로 저는 사실 핀란드에 있는 동안 특히 우리 남편이 뉴스를 사실 보는 거 되게 즐거워하는데 남편까지 사실 뉴스를 못 보겠다고 할 정도로 요즘이요? 조금 이제 안 봤는데 근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재미있는 뉴스도 많고 그런 거 있고요. 한국 뉴스가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재미는 있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 요즘 한국 뉴스를 또 핀란드에서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뉴스가 났냐면요. 아무 편의점이나 가면 파는 그 얼음컵 있죠. 그냥 안에 얼음 있고 그거 이제 핀란드에서 히트를 쳤어요. 그래요? 거기도 이번에 얼음의 나라인데? 너무 지금 더워요. 30도 뭐 25도에서 30도 핀란드가요? 떠면서 그래서 그거 핀란드 마트에 출시를 했는데 사람들 다 사갔다고 와 매진됐다고 한국 스타일이라고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역시 한국 그래서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히말라야가 지금 녹이고 있는데 핀란드는 먼저 분발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한국 뉴스는 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알파고? 저는 요즘 관심 있게 보는 한국 뉴스는 이제 저는 안 그래도 한국 언론에 나와서 중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한국 언론은 저를 중동 이슈에 대해서 찾아갔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뉴스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국제부에 나오는 중동에 관한 뉴스들 사람들이 기사들 어떻게 쓰는지 보고 이건 잘못 썼네. 이건 어디서 쓴 거지? 그냥 망상으로 쓴 건가? 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누가 저를 부르면 그동안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기사들이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가장 말이 안 됐던 기사는 어떤 기사였어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를 사람들이 너무나 친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친 러시아다. 근데 아니에요. 에르도안이 친 러시아이면서 친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걸 근데 그동안 이제 서양에서
기사들이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튀르키예 내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감각이 없으니까 그동안 기사들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네. 네. 한국은 친미 친러. 한국은 친알파고입니다. 아, 알파고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이. 자, 일리야.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쟁이 어떻게 비추었는지 계속 네. 바라보고 있고 또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는 뉴스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빌라의 왕이라는 그 전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빌라,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과 관련되는 뉴스에 항상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죠. 집에 대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다른 나라에서는 부동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국만큼은. 한국은 집이 재산이고 집이 전 재산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집 사는 게 꿈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걸 조금 외국 사람들이 보기 좀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따루는 어떤 뉴스? 뭐 저는 한국에 와서도 핀란드가 한국 뉴스에 어떻게 비추는지 그것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네. 5월달에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해가지고요. 네. 뭐 그것도 어떻게 우리 보도됐는지. 막았어. 어디 가입을 해요? 아니 핀란드 했어요. 스웨덴 막고 있잖아요. 스웨덴 남았어요. 핀란드는 이제 통과됐어요. 네. 이것도 얘기할 거 많겠네요. 그래. 아무튼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봤고요. 네. 그리고 또한 여기 와서 그 대법원 관련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대법관 임명 이런 거 참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 이해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네.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제가 한 나중에 3분 강의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분들 관심사까지 들었습니다. 한국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언론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파고? 저는 방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을 연결시켜 주자면 특파원 수를 좀 약간 늘리고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 세계적인 위상에 비해서 국제 뉴스의 비중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쵸? 너무 적어요. 그리고 몰라요 외국에 대해서. 1페이지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죠. 신문사에서 국제부가. 미국 뉴스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다가 핸드폰하고 자동차 파는 나라에 맞지 않는 국제부 페이지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늘 중요한 지적 많이 해요, 알파고. 그럼 자주 부르시죠. 알겠어요. 자, 일리야. 네, 저도 알파고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뭐 서로 입장이 뭐는지에 대한 너무 그런 단계가 그런 레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봤어요. 한국 언론에서. 그래서 국제적인 뉴스에 대해서 국제적인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알파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파원을 많이 보내서 현지 뉴스를 조금 더 많이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따로 저는 앞으로 좀 더 공정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한 그런 언론사나 방송사나 그런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 네. 이게 언론의 핵심이에요. 사실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제1 과제라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력에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돈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사랑하는 한국이 좀. 그래도 한국은 잘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무조건 일단 믿습니다. 그래요? 희망을 안 버렸습니다. 한국에는 얼마나 계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1달 반 정도요. 1달 반. 네네네.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에 또 올게요. 아니요, 다음번에 어떤 얘기 할까요, 따로? 자, 교육 얘기로 가시죠. 아무래도 핀란드는 교육이니까. 저도 교육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교육 얘기해야죠. 수능 얘기해야죠. 네네네. 관심 있잖아요. 교육이면 알파고지 뭐. 그렇죠. 자, 우리가 자, 교육 얘기 한번 해야 돼. 일리아는 또 어떤 얘기 할까요, 우리가? 저도 지금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교육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식당에 갔는데 앞에 있는 2명이 같은 음식을 시켰으면 세 번째도 같은 음식을 시키게 돼 있어요. 교육으로 한번 더 얘기해. 저도 짜장면. 교육 얘기할게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해야 또 이거 받고 그 다음까지 3차까지 지금 이어지는. 일단 교육도 불러주시면 제가 3차까지 준비해드릴게요. 어디서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장경진님께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공영방송입니다. 당연히 국민이 재원을 내야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도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면 정부 비판을 못 하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언론의
많은 기능이 있는데 권력을 감시해야 이 사회가 투명하고요.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영방송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러시아의 일리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알파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감사하다고 할 테니 네. 좋았어요. 네, 핀란드 따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의 니키는 급한 일이 있어 갔고요. 정철훈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미애 씨. 네, 이 시각 교통